타임지 선정 3대 장수 음식인 올리브,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어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지 효능과 부작용, 먹는 방법 모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올리브는 피자 토핑으로 보거나 요리에 사용되는 올리브유 형태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자 토핑이나 오일 형태로는 익숙하지만 우리 음식 속에서는 익숙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엄청난 건강 식재로 알려져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며 구약성서에서 노아의 홍수와 관련하여 평화의 상징으로 나올 만큼 오래된 인류의 농작물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가 가져다주는 효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낮춰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유제품이나 동물성 지방 등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비만이나 동맥경화,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 중에 증가하게 되는데 올리브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지방은 산화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유전자의 DNA를 손상시켜 암이나 뇌혈관 장애, 심장 질환,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레산은 산화하기 어려운 지방이므로 암이나 생활습관병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올레산 이외에도 비타민이와 폴리페놀 등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 질환과 임산부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의 경우 식이섬유 또한 많아서 장운동을 촉진시켜 주어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하며 위액 분비를 조절해 주어 위장 질환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유지와 태아의 뇌혈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어 신진대사와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심장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산화를 할 경우 혈관에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방해가 되어 심장을 마비시킨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에는 두 가지 질병을 다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인데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 위 질환과 혈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주어 심장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고혈압의 치료와 병행하여 올리브유를 첨가한 식이요법을 하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 모발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수 재벌 록펠러는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매일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노화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폴리페놀 외에도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프로비타민이 노화 예방과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돕는데요. 올리브유의 생리 활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하며 이에 따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명인들이 올리브유를 건강의 비결로 말하게 되면서 요즘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으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왜 공복을 추천하는 걸까요? 바로 공복에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공복에 드실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복에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좋고 앞서 말한 혈관 청소 기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공복에 드실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복 올리브유 먹는 법으로 가장 추천되는 양은 얼마일까요?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80% 되는 이로운 지방이긴 하나 하루에 권장되는 적정량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약 20g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약 20ml 정도 되는 양으로서 하루에 2에 해당되는 오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죠. 이처럼 공복에 먹는 것이 효율이 좋다는 것이지 무조건 공복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몸에 따라 자신에게 맞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항상 모든 식품이 그렇듯 섭취량이 과할 경우에는 배탈이나 설사 등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일 올리브 섭취량은 5개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혈압이 있으시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피부에 바를 경우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에 블랙 올리브와 그린 올리브 두 종류가 있어 보이지만 초록색의 올리브가 더 익으면 검은색이 된다고 하여 익은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은 소금물에 절여도 초록색을 유지하지만 검은색은 완전히 익은 것으로 진한 녹색이었으나 소금물에 절일 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덜 익은 초록색은 식감이 아삭하고 씹는 맛이 있으며 완전히 익은 검은색은 초록색에 비해 식감이 무르고 쫄깃한 경향이 있습니다. 영양 성분으로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는 그 자체로는 쓴맛이 강해 그대로 드시기에는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알칼리성 용액에 재워놓았다가 쓴맛을 내는 페놀성 배당체 올레우로페인을 제거한 후 물에 씻은 후 다시 소금물에 유산 발효시켜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와 궁합이 좋아 토마토와 함께 절임으로 드시거나 피자 토핑, 샐러드 그리고 샌드위치, 파스타 등에 활용되며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를 섭취하실 때 짠맛이 싫다면 다시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꿀이나 올리고당, 시럽 등에 담가두었다 드시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올리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올리브 드시고 무병장수 100세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